음향 시스템 설계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전 시간에 연결해서 전기에 대한 이론입니다. 나라별로 전기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전압과 전원 주파수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220에 60Hz를 쓰고 있고요. 미국은 120에 60Hz, 일본은 100에 50에서 60Hz, 유럽은 230에 50Hz, 중국은 220에 50Hz 이런 식으로 전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100V에서 240V, 50에서 60Hz를 사용하고 있고 세계 각국의 전압, 전기 주파수표를 보면 A4 용지로 한 4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주파수와 전압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파수는 50Hz이거나 60Hz, 전압은 100에서 240Hz 사이에 100에서 240V 사이의 전압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가 쓰는 60Hz 전기는 그 60Hz에 맞는 그 영상 주사 방식을 사용하는데 NTSC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이 NTSC 방식은 30프레임이라고 하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0Hz의 절반이죠. 유럽은 50Hz의 절반인 25프레임을 기준으로 하는 영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발전기의 발전 원리를 보면 발전 원리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한 겁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한 것이고 코일 사이에 자석을 회전시키면 코일에 유도 전류가 발생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을 발전소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석을 회전시키는 힘에 따라서 수력, 화력, 원자력 등의 명칭으로 표시합니다. 어떤 전기가 좋냐는 거는 따질 이유가 없는 얘기고요. 전원 주파수는 코일 사이에 자석을 몇 번 회전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초에 60번 회전시키면 60Hz가 됩니다. 물론 1초에 50번 회전시키면 50Hz가 되겠죠. 참고로 발전기의 반대 현상이 모터입니다. 그래서 라우드 스피커 역시 일종의 모터라고 할 수 있다. 전기를 주면 움직임이 운동이 생기기 때문에 모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반대 현상인 다이나믹 마이크는 일종의 발전기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100에서 240V, 50에서 60Hz를 사용합니다. 전압을 100V에서 쓰는 거에 장점이 있고요. 240V의 장점이 있습니다. 주파수는 50Hz냐 60Hz냐는 장점, 단점 비슷비슷해요. 일단 100V로 전송하면 낮은 전압으로 전송을 하면 장거리 손실률이 되게 높습니다. 전압이 낮으면 그 선로에서 손실되는 전송 손실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이런 겁니다. P는 IV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V는 IR입니다. 여기에 V에다가 IR을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됩니다. IV는 I 자승 R 이런 식이 돼서 무엇이 되냐면 그 전압이 낮으면 여기서 전압이 낮으면 같은 임피던스에서 전압이 낮으면 전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류가 올라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비 전력이 파워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 자승배가 올라갑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낮은 전압으로 장거리 전송하면 선로에서 오는 손실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전압으로 장거리 손실할 때 전송 손실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낮은 전압은 감전 시 높은 전압보다 감전 사율이 낮은 반면에
높은 전압으로 전송하면 어떻게 돼요? 장거리 전송 효율이 높고 높은 전압은 감전 시 치사율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전압으로 장거리 전송 시 전송 효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에 전압을 높였어요. 전압을 높이면 전류는 떨어지겠죠. 전류가 떨어지면 파워도 소모되는 파워도 떨어져요. 어느 정도로? 자승배만큼 떨어져요. 전류가 10분의 1 떨어지면 손실되는 건 100분의 1만큼 떨어져요.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원 주파수는 각 나라의 아날로그 TV 화면 주사 방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60Hz를 사용하는 나라는 대부분이 NTSC 방식이고요. 50Hz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PAL이나 SECOM을 씁니다. NTSC는 30프레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PAL이나 SECOM은 25프레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NTSC 방식은 30프레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PAL이나 SECOM은 25프레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본만 50Hz, 60Hz를 쓰고 있으니까 좀 독특하죠. 어쨌거나 50Hz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이런 아날로그 주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디지털로 넘어와서도 주사 방식에 30Hz 또는 25Hz, 25프레임, 30프레임, 25프레임, 60프레임, 50프레임 이게 다 그 계통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참고로 NTSC는 어디서 만든 거냐면 미국에서 만든 거고요. 1954년에 주사선 525라인에 30프레임을 씁니다. 그리고 6MHz 채널폭, 주파수 RF 폭에다가 흑백 텔레비전에 썼던 흑백 RF 신호에다가 칼라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요 방식이고요. 그러면서 칼라로 넘어가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프레임 레이트가 30프레임에서 29.97 프레임으로 바뀌었죠. PAL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참 요 30에서 29.97은 왜 됐는지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L이라고 하는 건 625라인에 25프레임이고요. SECOM이라고 하는 것도 625라인에 25프레임입니다. 근데 PAL은 독일의 텔레푼켄사가 만든 거고요. SECOM은 프랑스에서 제안해서 소련이랑 같이 만든 게 이 SECOM입니다. 유럽은 PAL이나 SECOM을 거의 다 쓰고 있고요. 북미랑 우리나라는 NTSC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질문에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 전압 범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입 전압은 220V를 사용하죠. 220V. 우리 220V 쓰는데 공급되는 전압은 유동적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면 전압이 떨어지고요. 덜 쓰면 220보다 조금 높은 전압이 공급돼요. 그래서 전자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차 범위 내 전압을 뭐라고 한다? 허용 전압이라고 하는데 안전한 건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러니까 220에 플러스 마이너스 11% 이내. 그래서 210V에서 230V 정도까지가 안전한 사용 범위고요. 사용 가능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까지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물론 제 경험적인 수치이긴 한데 어떤 장비는 경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7% 이내에 써야 안전하게 사용됩니다. 근데 문제 발생이 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 오차가 났을 때 이럴 경우에 기기 오동작, 노이즈, 고장 발생 위험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정해서 전기 사업자가 사용해야 될 그 내용, 전기 사업자가 유지해야 할
표준 전압 및 전원 주파수 허용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18조에 보면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내 220V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13V가 법으로 허용되는 오차 범위예요. 여기 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220V 플러스 상하로 13V 이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07V에서 233V가 법적으로 허용된 오차 범위에 해당됩니다. 주파수는 60Hz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하로 0.2Hz 이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뭐냐면 전기사업자 한전에서 우리한테 전원 공급을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이 범위 안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18조에 의거해서 전압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응용되어져서 생각해져야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프로오디오 장비의 전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이 수업의 이전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기 링크 되는 내용이 있을 텐데 링크를 쫓아가셔서 첫 수업부터 들어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이 유익하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질문하시면 댓글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많으면 별도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 질문에 답변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려고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